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시가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020 서울 먹거리 문화축제라는 지금 현재 축제 주간이에요. 사실 이번 주가 주간인데요. 그 축제에 여러 가지 코너 중 음식독서 학교 맛있는 북클럽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 중에 또 여러 코너 중 맛있는 북앤쿡이라는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북앤쿡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화요일은 쌀을 했는데 오늘은 콩이고 주제가 그 다음에 5번의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중 마지막 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회인데 여러분 라이브 방송이 마지막 회니까 뭐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거 아닐까 같은 혹은 조금 놓치면 어떻게 지난 거 볼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 잠깐 뭐 메모가 가능하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유튜브 채널에 서울시 음식독서학교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이브 방송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시 저희 기록이 올라가니까요. 서울시 음식독서학교라는 유튜브 채널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또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푸드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신유리 선생님,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님을 모셨는데요. 네, 신유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푸드 테라피스트 신유리입니다.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온라인 줌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밀키트를 배송해 드렸는데 신유리 선생님께서 준비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렇게 소분해서 밀키트 배송해 드렸는데 다 좀 받아보셨나요? 혹시 조금 배송의 시차로 인해서 못 받아보신 분도 계신 걸로 저희가 조금 알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튜브 채널 서울시 음식독서학교라는 채널에는 다시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혹시 오늘 밀키트를 못 받으셨거나 혹은 오늘 실시간으로 따라하지 않으실 분도 나중에 녹화된 걸 일시정지 재생해 가시면서 다시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 없이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성은 3가지로 저희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를 소개하고 활동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식재료인 토종콩, 토종콩,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영상 레시피를 통해서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의 목소리와 함께 해설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같이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그 다음에 퀴즈 대회를 열어서 경품을 또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먼저 제가 한번 좀 말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경력을 제가 좀 사전에 봤는데 경력이 그냥 너무 화려하세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조리를 공부하시고 또 2007년에서 11년 그 사이에는 영국, 미국에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또 2011년에 보니까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그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제가 식품 영양학 박사 과정에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사 과정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박사님이라고 해서 또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뭐 조리 뭐 자격증 뭐 파티제 이런 것들도 뭐 다 있으시고 이런 거 물론이고 제가 조금 뭐랄까요 눈에 띄었던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이름도 좀 생소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지미 교육 전문가, 지미 교육 전문가, 미식 교육 전문가, 그다음 슬로 푸드, 아동 요리 지도사 이런 자격증도 이제 있던데 조금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이런 어떤 자격증들인가요? 우선 그 자격증들은 음식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이제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농장에서 단지 음식뿐이 아니고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생산과 유통, 그 소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뭐 학생들, 성인들 그리고 여러 그런 분야의 분들에게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셰프,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요리 기술, 요리 도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난 셰프로 시작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조금 그 옛날에 마음에 있던 계기들이나 동기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좀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또 영국에서 제가 조리 과정을 요리학교, 그리고 컬리지, 그리고 대학까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호텔에서도 5성급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테크니컬한 요리만 하다가 그 요리 외에 내가 먹는 음식을 더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식품 영양을 더 공부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공부를 하게 되니 그 영양의 과학적인 측면만 보기보다는 영양학적으로는 그 식재료가 어디가 좋다는 것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관점까지도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조리사였다가 영양 공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지구적인 관점, 환경적인 관점 이렇게 모든 관점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음식 독서 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적의 어떤 경력, 그다음 경험의 소유자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참 기대되는데요. 신유리 선생님 제가 또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잠깐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마법의 레시피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책도 한번 오늘 주제도서 함께 지금 한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이 책은 뭐 어떤 책인가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고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주제는 여성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38가지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증상에 대해서 필요한 영양소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소개하는 책인데 특징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음식점들도 전국에 있는 음식점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법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 듣고 느꼈던 거는 그 약식동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뭐 해석을 했어요 방금. 약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여성이 겪는 어떤 30몇 가지의 그런 현상과 함께 이렇게 잘 그 현상에는 이런 걸 드세요.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시면 마법의 레시피를 저희 이렇게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 뭐 쓰실 뭐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남성들을 위한 뭐라든가 똑같은 컨셉으로? 그 이유식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요.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이유식을 주제로 한 책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또 연락드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그 테라피스트, 푸드 테라피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직업이지?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푸드 테라피스트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일이 직업이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혹은 뭐 신윤수 선생님 개인께서 왜 되셨는지 이것이 그런 혹은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게 정확한 명사는 아닌데 이런 음식을 통한 치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매개체로 해서 미술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약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플러스 식품 영양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소개해드리는 음식에 영양학적 것까지 추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정읍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들하고 같이 주먹밥을 만들었던 그런 하지만 그 주먹밥이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서 어른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을 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뭐 면역력에 좋은 뭐 비타민이 풍부한 식재료를 뭐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1,000원의 주먹밥이라는 프로젝트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전달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매개체로 해서 뭐 홈리스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청소년 시설이나 미혼모 시설에서도 같이 요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했던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드 테라피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 중 이렇게 뭐 문유정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민주님, 그다음에 우수민님 이렇게 해주셨던 건데 혹시 이렇게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나중에 푸드 테라피스트가 되시기를 꿈꾸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푸드 테라피스트가 뭐 자격증이 있어서 뭐 된다 이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과정으로는 차의과학대학교의 석사과정으로 그 푸드테라피 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 학부를 뭐 식품 영양이나 조리 또 그 관련된 학부로 전공을 하시고 석사를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교육기관에 그 네. 마련된 교육 과정에 그 들어가서 수료를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더 다양하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요. 일단 더 자세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하기로 하고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좀 주제에 좀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희 음식 독서 학교는 음식과 책을 매개로 이렇게 식경험의 폭을 넓히는 활동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음식 독서라든가 저희 이런 활동을 신유 선생님께서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우선 영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2010년쯤에 그 저희 학과장님이 그 영국에서 조리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음식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이면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셰프로서의 관점이 단지 조리뿐이 아니고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마법의 레시피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자료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종석 교수님이 쓰셨던 어린이 먹을거리 구출 대작전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뭐 식품을 통한 인권 문제나 뭐 패스트푸드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서 이때부터 제가 음식에 대한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이 어린이 먹을거리 구출 대작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아동 도서처럼 보이는 컬러풀한 책인데 네. 이 책 한 권이 이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를 음식 독서의 세계로 이렇게 유인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 책을 이제 뭐 이렇게 내고 하는 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슬로푸드라는 어떤 뭐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슬로푸드 운동이 계기가 됐다고 이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기억해 주시면 경품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잠깐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이후에 활동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기존에 하시던 활동의 변화라든가 뭐 아까 지미교육, 아동 요리 그 지도사 같은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자격증해서 하는 분이랑 책을 음식 독서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는 분이랑 어떤 영향이 좀 있었는지. 제가 이 음식 독서를 하기 전에는 정말 셰프로서 뭐 요리사 과정, 파티셰 뭐 정말 기본적인 프랙티컬한 점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면 음식 독 어린이 먹을거리 구출 대작전 책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식품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미식 교육이나 지미 교육, 아동 요리, 슬로푸드 아동 요리 지도사 같은 그런 과정으로 점점 슬로푸드에 대해서 통하고 접하면서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유리 선생님께서 지금 식품 영양학으로 박사과정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는 뭐 그런 대학원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많은 책을 놓고 대학원에서 그 책을 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뭐 공부도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런 책들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과 음식 독서, 저희가 이번에 주제 도서로 선정한 책들이나 처음에 계기가 됐던 이런 책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대학 교재가 아닌 책들이죠. 그런 책들의 차이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어떻게 설명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석사나 박사들이 공부하는 거 그런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다거나 통계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의하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라면 저희가 하는 음식 독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문학적이고 좀 더 그걸 더 어우르는 큰 바운더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또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많은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뭐랄까 통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통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과 사람이 이과 공부도 하고 이과 사람이 문과 공부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 통섭을 제대로 융합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어느 쪽에 이렇게 치중될 필요 없이 골고루 다 아는 게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서울 시민 음식 독서학교 현재 진행 중이고 참여하고 계신 음식 독서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됐어요. 작년까지는 아마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개돼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음식 독서를 통해서 삶의 좋은 변화의 계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기획하고 만드신 저희 시민들을 위한 어떤 기획이었습니다. 그런 운영진들이 끌어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만나보시려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 다음에 맛있는 블럭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팔로우를 하셔서 계속 따라오실 수도 있고 이따가 저희가 또 다 끝나고 안내드릴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갈 그런 안내창도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음식 독서 학교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유 선생님 혹시 나중에 음식 독서 학교니까 학교에는 강사가 있잖아요. 네. 그 강사가 되실 뭐 생각이거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도 대학에 있겠지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유 선생님 나중에 음식 독서 학교에 강사로 또 참여해서 다시 이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 기대되고요. 또 그거 아시나요? 시민 여러분들도 음식 독서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코스에 참여하시면 본인께서 음식 독서 강사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올해는 끝났지만 매년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니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통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강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제 도서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표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책은 사피엔스의 식탁이라는 책인데요. 사피엔스. 자, 이 책, 이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요거 만 이야기. 이쪽에 네 이렇게 두 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해서 오늘은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음식의 언어라든가 밥의 인문학이라든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먹을까라는 책도 저희 음식독서학교 이번 시즌 주제 도서였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또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지난 동영상을 보셔도 다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도서를 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 뭐 사피엔스의 식탁 요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잠시만요. 요거 넣고. 자, 이 책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책은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게 그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신 부산대 교수님이신 문갑순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9가지 식재료에 대해서 역사학적인 이야기, 생각해볼 만한 환경적인 이야기를 다룬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감명 깊었던 거 그 모든 이야기들의 출처들을 다 뒤에 달아주셨어요. 뭐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걸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사피엔스 식탁을 쓰신 문갑순 교수님은
지난 수요일에 저희 같은 스튜디오 공간에서 저자와의 만남이라는 저희 맛있는 북클럽에 아까 5번 라이브 중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3번째 라이브에서 실제로 이 저기 음식 독서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피엔스 식탁, 인류가 선택한 9가지 식품이라는 부제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이제 콩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네, 맞습니다. 그 콩 얘기랑 연결해서 네, 그래서 이 콩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 챕터 중에 저희가 즐겨 먹는 음식 중에 3번째 121페이지부터 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현재 콩이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토종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즐겨 먹는 콩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토종콩을 주제로 토종콩을 이용한 요리 레시피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콩 요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게 오늘의 이 주제도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2번째 책 잠깐 한번 또 보고 갈게요. 자, 마디아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또 이 식품 영양학을 하시는 분으로서 궁금하네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접하기 많이 어려운 식품공학적인 관점으로 인상 깊었던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감, 오미, 그 5가지 맛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무리로 하시기를 이제 음식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맛과 행복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셨었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그렇고 보통 다들 바쁜 삶을 사시면서 음식의 맛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일이 많지가 않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제가 그냥 든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식품 영양학과 식품 공학 이 2가지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어려우실 텐데요. 저는 식품 영양이나 공학은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식품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학부부터 뭐 식품 영양, 식품 영양을 급식 현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걸 다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식품 영양, 그리고 임상 영양, 그리고 급식 경영학, 그리고 뭐 외식 서비스 마케팅 그래서 음식을 영양학적인 것부터 매니지먼트까지를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식품 영양학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게 석사 과정으로 가면 더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임상 영양, 급식 경영학으로 나눠지게 되고, 식품 공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식품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품 재료학이나 아니면 뭐 식품이 어떻게 조리를 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배우는 거라, 식품 영양학이라는 식품 공학은 약간의 아마 큰 차이, 식품은 매개체이지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주셨고, 혹시 오늘 계신 분 중에 이 분야에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하시거나 아예 뭐 진로를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만이야기 잠깐 제가 목차만 조금 한번, 만이야기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목차만 한번 읽어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단맛 이야기, 짠맛 이야기, 매운맛 이야기, 향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감각이라든가 뭐 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요. 저희 음식독서학교 강사 양성 과정 중에 저도 조금 일부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서 하나 경험을 공유드리면은, 저기 맛 민감도 테스트였나요? 제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준비된 시험지를 이렇게 5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의 맛을 이렇게 워크시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어떤 평가 앱에다가
평가 앱에다가 그 결과를 입력하면은 제 맛, 아까 민감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민도입니다. 예민도. 맛 예민도. 제 맛 예민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 그 결과를 잘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뭐였는 걸로 나왔는데 되게 뭐 예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마 주제도서였던 것도 그것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로 준비됐던 음식 독서 강사 양성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내년에 혹시 참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번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식경험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또 알려드리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 선생님, 사피엔스의 식탁, 만이야기 이렇게 책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인상에 남는 구절 몇 개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피엔스 식탁 중에서 네. 몇 개 구절 한번 설명이랑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사피엔스의 식탁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콩 부분에는 보통 페이지가 139페이지 보시면 그 GMO 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GMO 콩이 현재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인상적으로 보였었고요. 그리고 161페이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우리나라 전통 소금 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천일염하고 자염이 그 소금의 종류가 그 여러분들도 마트에서 만약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자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오래전에 먹었던 그런 자염 그 전통 소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받아서 그 계속 끓이면 결정이 남을 때까지 끓이면 소금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런 전통 소금 방법인 자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서 좋았고 또 이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이랑 바나나에 대한 내용도 꼭 영양학적인 것을만을 떠나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추가돼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혹시 뭐 슬로푸드 운동 이야기가 네. 뭐 나오나요? 네, 그 여기 내용에 이제 이분의 내용 중에 재미있었던 것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3부에 보시면 식량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식량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방법, 활동에 대해서 뭐 유기농,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슬로푸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의 312페이지 보시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슬로푸드 이 내용이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슬로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슬로푸드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슬로푸드가 어떤 운동이고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로 말씀드리면 슬로푸드는 우리나라의 한살림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예전에 그 이탈리아의 로마 광장이라는 곳에서 맥도날드가 이제 거기에 처음에 생겼을 때 이런 음식으로 정말 자부심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 안에서도 그 로마 광장,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서의 그 광장 이름이 로마 광장인데 로마 광장에 이런 맥도날드가 생기는 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자부심에도 그렇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환경운동가들이 처음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에서는 다양한 그런 운동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 1000개의 마을, 1000개의 그런 가든 만들기. 아프리카가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후원을 해서 아프리카에 뭐 가든을 만드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미각 교육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활동, 그리고 뭐 식재료 보존하는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 내용이 다음에 2세를 찍어내실 때는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사피엔스 식탁을 쓰신 문갑순 교수님의 라이브 현장에서 라이브로 이제 들었는데 3일 전에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그 총균쇠라는 책 아시나요? 아, 네네. 총균쇠라는 책을 보시고 아, 이렇게 정확히 어느 몇 페이지에 뭐 어딜 보셨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앞에 보시더니 써보셨어요. 네, 거기서 총균쇠 말고 하나 더 이 음식, 식품이 인류의 역사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 생각에서 이제 저술을 시작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술을 하셔서 쓰신 책이라고 하는데 좋았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완전히 문과 출신자여가지고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영양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이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식영 전공자잖아요.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갑순 교수님도 식영과 교수님이고 네. 지금 신유진 선생님도 식품 영양학 박사과정에 계신데 네. 식영 전공자가 이런 책을 쓴다고 뭐 이런 좀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식영 전공자가 이걸 뭐 이렇게 신선한 충격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식용 전공자는 이제 식품 영양을 석사와 박사로 쭉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식품 영양학과가 세부 전공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식 급식 경영 그리고 뭐 음식에 요즘 어떤 이슈들이 있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반면 뭐 임상 영양 같은 경우에 정말 치료가 되는 영양 그리고 미생물학, 식품 미생물학이 있는데 거기 정말 미생물만을 다루는 전공이라 이게 인문학적이고 또 문갑순 선생님 교수님이 접근하시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는 학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제일 가까운 전공은 그 이탈리아 미식과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는 미식학이 좀 더 문갑순 교수님이 지으신 그런 책과 관련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폭넓고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치중되지 않은 어떤 책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나중에 신유 선생님 이런 문갑순 선생님이 쓰신 이런 책 같은 사피엔스 식탁 같은 책을 이렇게 레퍼런스 삼아 새롭게 뭐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은 말고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고 좀 더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언젠간 써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디약이라는 책이었는데 마디약에서는 어떤 뭐 구조, 인상 깊은 구조 같은 거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디약이 보시면 그 328페이지에 맛과 행복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이 마음도 불안하고 그리고 밖에도 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일수록 음식을 매개로 같이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 참여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셨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얼마나 보셨거나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했던 사피엔스의 식탁 강연을 들으셨거나 하신다면 여기에 이렇게 소감을 혜연님 두 권 모두 읽으셨다고 하셨네요. 네,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자 여러분들도 조금 소감을 한번 채팅 또는 이렇게 손을 드시고 말씀하셔도 좋으니까요. 소감을 나누는 잠깐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혜연님 같은 경우에는 두 권 모두 읽으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읽으셨거나 보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말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소감을 독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조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실까요? 혜연님께서 두 권 모두 읽었다고 하시면서도 맛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좀 일부 인정하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좀 주셨는데 그 다음 또 올라오네요. 네. 사피엔스의 식탁 읽고 있으신 김은재님. 네. 책에 나온 음식 재료들을 손에 잡을 때마다 느낌이 남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료가 뭐 그런 화려한 재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9가지 감자, 뭐 콩 이런 건데 그런 걸 손에 잡을 때마다 느낌이 남달라졌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사피엔스 식탁은 3부가 재밌었다는 말씀을 혜연님께서 해주셨는데 3부가 무슨 내용이었죠? 잠깐 제 목차만 잠깐 보고 목차 혹시 아직 구매나 획득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량 문제에서 인간의 삶을 읽다. 풍요의 시대에서 식량 위기를 바라보다. 식량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는 여러 방법들, 여러 운동을 좀 소개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빌로프, 야생종자 수집가 이렇게 있는 3부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저희 이제 시작할 요리 코너인데요. 요리를 지금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혹시 예를 들어 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려놓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영상에 김은주님, 네 안녕하세요. 저게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요? 음소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예. 콩을 미리 불려놨어요. 콩을 미리 불려놓으신 상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거 다음에 있을 코너인데요. 미리 불려놓으시면 더 빨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윤준 선생님 이렇게 김윤준님처럼 오늘 방금 참여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시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작은 경품 또 준비했으니까요.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이 방금 말씀은 소급 적용이 돼서 김은주님부터 경품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김은주님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음식을 지금 이렇게 좀 원래 주방에서 뭘 하면서 줌에 참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좀 세팅을 하셨거나 이렇게 불려놓으셨거나 한다면 같이 한번 인증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채팅창을 보면 오케이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이미 드신 분도 있고 휴대폰으로 다시 로그인 오케이 네 이미 해먹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성격이 급하신 분 같은데 그게 혜연님이시나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신유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그리고 이제 말만 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식경험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 영상 레시피 준비한 거 보시면서 또 따라하시거나 나중에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해설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1부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거를 하나 보충하고 갈게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음식 독서 강사 양성이라는 말 드렸죠? 강사를 양성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강사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기회가 사실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빼먹었는데 아까 그러니까 강사 양성 과정이 끝난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양성되신 강사님들이 음식 독서니까 저희 협력 도서관 지정 도서관에 다 이렇게 포진되셔서 음식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는 지금도 11월에 아직 11월이 아니죠. 내일부터인데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조금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참여하면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은 카카오톡 다들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플러스 친구 추가 기능이 있는데 맛있는 북클럽 아까도 조금 안내가 인스타그램 하면서 나갔는데 그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의 추가로 맛있는 북클럽을 추가해 주시면 음식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요 정보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지금 올해도 참여할 수 있는 바로 내일부터 11월인 내일인 11월이면 참여할 수 있다는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몇 월 이렇게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속 팔로우를 해주시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식 독서 식경험 키트의 주인공은 콩입니다. 토종콩이죠, 토종콩. 네. 자, 이 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사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한주인님이라고 해서 한주인님 계신가요? 한주인님? 저는 못 보겠지만 지금 한주인님은 저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토종콩이 일반 콩과 어떻게 다른지
질문해 주셨고, 한주인님께서는 뭐 종 다양성 보존 차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토종콩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토종콩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10대들도 있고 20대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그 10대 분들을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토종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아서 계속 뭐 생산해서 먹고 있는 그런 콩을 토종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콩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토종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의 다양성을 그러니까 다양한 콩 종의 다양성을 통한 맛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즘 많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란 그런 단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정해진지는 아직 오래되진 않아요. 아마 16년, 17년 그때쯤부터 정해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의 뜻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콩에 적용을 한다면 이 콩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고 이 콩의 종자를 대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토종 콩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런 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아마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로는 이런 건데, 그냥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라든가 뭐 영양학적으로 이런 영양소가 있으니까 드세요는 물론이며, 그런 걸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뭐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다 고려해서 해주신 말씀 같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콩을 계속 우리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 뭐 굶어 죽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죠, 미래에는 정말. 네. 그 다음에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또 이해가 됐는데, 실제로 오늘 키트로 배송해드린 콩들이 있습니다. 그 콩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준비된 화면 사진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공유했는데 보이시나요? 자, 오늘 키트로 보낸 콩들 이렇게 4종 준비됐는데요. 신유 선생님, 요거 잠깐 채팅창 끄고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콩이 총 4종인데요. 아마 4종인데 저희가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알테라는 콩인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것 중에 그 하나를 보시면 그 조그마한 콩 안에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리의 눈 같다고 해서 오리알테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이 제일 푸른 콩이 있을 텐데 그건 푸르다라는 형용사에서 이름이 시작된 푸르데 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선비자비 콩 보시면 그 좀 더 검은색 파트가 더 많이 면적을 차지하는 콩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크기도 조금 크고요. 근데 이 선비자비라는 콩의 유래는 재미있는 게 그 예전에 과거 급제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던 선비들이 한 주막에서 이제 선비자비 콩으로 만들었던 요리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 콩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과거 급제 시험을 하러 가지 못할 정도로 맛이 좋았다고 해서 선비자비 콩으로 이름이 불렸고, 그리고 배틀콩, 그러니까 뭐 영어로 배틀, 뭐 전쟁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배틀이라는 네, 좋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에 저도 사실 처음 듣고 웃었었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많이 쓰는 지역의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고, 그리고 밥 지을 때 그런 냄새도 좋다고 해서 그 호남 지역의 단어 중에 배틀이라는 단어를 써서 배틀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직접 요리를 하시게 되면 그 맛을 보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토종콩 4종을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뭐 토종콩이 설마 뭐 4종만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몇 개 있는지, 오늘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오리알테, 푸르데콩, 섬유자콩, 배틀콩은 받으셨을 테니 이번 기회에 또 드셔보시겠지만, 앞으로 또 드셔보실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오늘 좀 메모를 하시거나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검색도 해보실 수 있도록 다른 토종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우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맛의 방주라는 그런 단어를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맛의 방주가 무엇이냐면, 그 슬로푸드 국제 이탈리아의 본부가 있는 슬로푸드 국제 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소멸 위기인 식재료를 이제 보존하고 생산자들을 발굴해서 이제 보존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100개의 식재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콩으로 맛의 방주에 등재되어 있는 재료는 총 4종의 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포 콩, 아마 황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황포란 그 전주에 가보시면 비빔밥 위에 올라간 노란 묵 있죠. 그거를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게 황포 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도 장콩인데, 그 사진 보시면 하단에 있는 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지역 토종콩인데, 그 장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 예전에는 장을 담그는 콩은 이름에 장콩, 그래서 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도 장콩도 남도에서 즐겨 먹었던 장을 담갔던 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래 하단면의 왼쪽을 보시면 같은 동부라는 콩이 있습니다. 이게 유래가 재미있는데, 순천에 계신 농부님이 그걸 대대로 그 집안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저희가 발견하게 된 동부인데, 지금 이제 씨앗 나눔으로 많이 이제 기부를 해주시고 많이 이제 우리 그 토종 복원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동부의 특징은 이걸 삶아서 샐러드 할 때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다콩이 있는데, 보다콩은 강원도 지역의 토종콩입니다. 네. 이렇게 콩만 소개해 주셔도 벌써 몇 개가 더 추가됐고, 사실 더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몇 개만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콩을 뭐 활용한 가공품들 혹은 그런 것도 있나요? 맛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왼쪽 상단면에 보시면 푸른 콩장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맛의 방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재됐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나는 그 색이 푸른 콩이 있는데, 그 푸른 콩으로 만든 장을 푸른 콩이라고 하고, 그리고 특징은 된장을 푸른 콩으로 만들게 되면 색깔이 까맣고 맛이 깊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육장은 그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생선과 고기를 넣어서 그렇게 가공한 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산집장은 예산에서 즐겨 먹었던 그런 토종 음식인데,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만든 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팥장은 정말 저희가 그 된장을 만드는 것처럼 팥으로 만든 장이어서 팥장이었고, 그리고 어간장은 장에 멸치액젓을 넣어서 뭐 8년 정도 숙성시켜서 만든 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고추장은 그 만들 때 떡고추장 안에 찰떡 발효할 때 찰떡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떡을 넣고 그걸 이제 만든 뒤에 뭐 고춧가루랑 메주가루랑 섞어서 만드는 게 특징이어서 인상적인 우리나라
우리 콩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에게 간장, 된장이라고 한다면 뭐 마트에 가서 진열된 상품만 저는 지금 떠올라요. 사실은 그걸 그냥 제가 뭐 몇천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집에서 뭐 어디 활용하거나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다양한 콩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다양하면 걔로 만드는 간장과 된장으로 벌써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뉘는데 콩 종류 곱하기 2 뭐 이렇게 계산해봐도 수많은 종류의 또 간장, 된장 나오고 하는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저는 하나도 모르고 살아왔고 저는 실제로 이거를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을 또 어디서 구매하거나 구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이 맛의 방주라는 말인데요. 소멸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따가 이것이 경품과도 연결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맛의 방주입니다. 네. 노화의 방주 아닙니다. 맛의 방주고요. 이렇게 뭐 다양한 맛을 내는 콩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뭐 토종콩은 씨앗 나눔 운동을 하는 뭐 토종 씨드림 그다음에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에서 씨앗을 모으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있고요.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저희 이번에 키트 배송해드렸는데 만들어주신 곡물집은 지난 토종 쌀 때도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또 나왔네요. 곡물집, 그 다음에 더불어농원, 그 다음에 춘광농원 이런 곳이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한번 또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 혹시 하신다면 토종이 잘한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페이지가 있어요. 토종이 잘한다를 검색하셔서 토종 농사를 짓는 저희 농부님들 커뮤니티니까 한번 가서 또 소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유 선생님, 이렇게 토종콩, 제가 아까 뭐 마트에서만 저는 그러니까 콩 된장 하면 그거 본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이걸 이렇게 구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요? 네, 토종콩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죠.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마트나 아니면 종료 파는 데서 팔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심고 1세대밖에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종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주위에 계신 소농들이나 뭐 개인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이나 뭐 소개로 가면은 토종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사실은 정말 두부와 콩을 좋아하고 그런 걸 먹을 때마다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고기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정말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제 맛있는 콩과 이제 그냥 먹어도 참 좋아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으면은 이런 것만 이렇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요즘 리스트를 다 써가지고 제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그걸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면서 조금 제 개인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네. 그 뭐 GMO 콩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책 소개 좀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저희 자주 나오는 말이라서 한번 박사님이시니 또 견해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겠지만. GMO 콩이라는 게 이제 유전자에 이제 뭔가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가 다 가해져서 이제 변형된 뭐 콩이라고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GMO FN 종자라는 콩이 있는데 그런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더 뭔가 빠르게 더 맛있게 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변형이 되어 있겠지만 그 차이점이 토종 종자와 있다면 재배가 1세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콩을 구입해서 심고 이제 나서 만약에 그 씨앗인 콩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시 콩을 심었을 때 씨앗이 나올 것 같지만 사슬이 끊겨 있어서 다시 재재배가 되지 않는 것이 GMO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MO 콩이 뭐 단순히 몸에 나쁘거나 몸에 좋다 이런 논의를 넘어서 그
품종 자체 어떤 가는 한계라든가 생산 과정에서 겪는 한계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있다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전주의 함신의 밥상이라고 함정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계실 때 이분도 그 GMO 콩 이렇게 하시다가 아니 GMO 콩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인식하시고 그걸 계기로 또 이렇게 우리 콩을 하시는 분들 아는데요. 전주의 함신의 밥상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면 진눈이 콩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쥐눈이 콩. 또 다른 품종 하나가 이름이 나온 건데 오늘 참 많은 품종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토종콩을 활용해서 뭐 글을 쓰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지키시는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희는 뭘 해야겠죠? 그다음 진짜 이걸로 이제 요리를 하는 조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레시피와 그다음에 영상 레시피 보시면서 신유리 선생님의 음성 목소리를 해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 이름은 요리 이름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저희가 보여드리는 요리는 토종콩 견과류 버무리입니다. 저희가 집에 보내드렸던 레시피를 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고 재료도 단순하지만 그 달콤한 맛과 토종콩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레시피를 소개시켜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재료를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콩 4가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종콩을 한데 모아서 볼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콩 4가지를 저희가 넣는데 불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흐르는 물에 콩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씻었는데 그 이유가 더 많이 씻을 수도 있겠지만 그 콩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씻어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3번 정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콩을 덮을 만큼의 물을 채워서 처음에 저희 그 냄비밥 하듯이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끓여주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김이 올라오고 푹 익기 시작하면 약불로 졸여서 콩이 잘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콩조림을 할 때는 콩을 불리지 않고 하는 게 콩 껍질이 물을 불리고 콩을 물에 불리고 넣게 되면 콩이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저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물에 불린 뒤에 삶았고요. 그래서 콩이 익으면 견과류와 섞고 그리고 조청하고 같이 버무려 줍니다. 저희가 조청도 같이 보내드렸을 거예요. 조청하고 같이 섞어주시면 되는데 정말 조청하고 콩의 그 오리지널한 맛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뭐 소금이나 다른 간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조청을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집조청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고구마 조청이나, 하지만 뭐 조청은 집에 있는 조청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청으로 또 졸이신 뒤에 윤기가 나면 이제 완성된 것이고요. 이제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뜨거울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이거 이렇게 먹다가 다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보관은 뭐 어떻게 하나요? 남은 걸?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딱딱하게 굳던데 조청과 네. 함께 나중에 다시 먹을 땐 뭐 좀 데우나요? 이게 기호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멸치볶음도 볶았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또 딱딱해지는데 다시 좀 더 부드럽게 뭐 이빨에 이빨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게 좋은 경우에는 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주제도서 사피엔스 식탁과 토종콩 견과류 버무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같이 나왔는데요. 이 정말로 이건 제 경험담인데 책을 읽고 이걸 드시면은
정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고 재료를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다르시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음식 독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요.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 요리 기술만 배우는 것도 아닌 그런 종합적인 식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저도 지금 그 딱 떠올랐어요. 책과 요리가 같이 이렇게 놓여있는 걸 봤을 때 그런 거였고 자, 두 번째 요리 한번 가볼까요? 일단 요리 이름부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종콩을 이용한 토종콩 스프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잠깐 이 레시피 영상은 봤다가 또 이따가 경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두 번째 레시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토종콩을 이용한 토종콩 스프인데요. 재료가 저희가 이제 밀키트로 보내드렸던 콩 4종, 그리고 소금, 후추, 그리고 사진 보시면 우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쌀로 요리를 식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든 콩 4종을 넣고 한데 모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흐르는 물에 콩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게 저희 콩 버무리와 다른 점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콩 스프는 어차피 나중에 갈기 때문에 미리 불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을 물이 덮을 정도로 한 뒤에 강불에서 계속 끓여주시고요. 콩이 잘 익으면 여기서 물도 같이 해서 땅콩과 함께 블렌더로 갈아주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땅콩은 보관할 때 밖에서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중독균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 집에서도 드실 때 땅콩은 꼭 냉동 보관하시는 게 위생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콩이 익으면 땅콩과 같이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시는데 잘 안 갈릴 때는 이제 물을 조금씩 추가하셔도 됩니다. 콩과 땅콩을 잘게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냄비에 덜어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텐데 다음 단계에서는 쌀을 불린 뒤에 블렌더에 넣고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네, 방금 보내주신 거 봤는데요. 콩에서 비린내가 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향을 감미해서 다진 마늘이나 양파를 같이 넣고 요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 간 것에 조금 전에 쌀 갈았던 것을 같이 넣고 그리고 우유 약간,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선 콩은 이미 한번 삶아서 익혔기 때문에 이제 쌀이 익는 게 중요한데요. 쌀가루가 씹히지 않을 정도로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땅콩, 콩, 그리고 우유를 이용한 스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드실 때는 다양한 식재료를 더 추가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호도에 따라서 다진 마늘을 더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옥수수를 더 넣으신다거나 완두콩이나 그 집에 있는 식재료를 더 추가로 해서 넣으시면 더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리고 간을 본 뒤에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많지 않고 자박한 형태이기 때문에 불을 잘 보지 않으면 바닥에 쉽게 눌러붙을 수 있습니다. 완성되면 접시에 담으면 완성됩니다. 장식으로 약간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고요. 네, 완성된 음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버무리도 그렇고 스프도 그런데 이 올리브유 마지막에 뿌린 걸 빼면 기름을 안 쓰신 거 맞나요? 네, 기름을 한 방울도 안 쓰시고 네. 볶고 한 네. 방울도 안 쓰시고 스프를 만들었네요. 네. 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레시피이긴 한데 이걸 좀 더 다양하게 변형을 한다면 마늘을 처음에 볶고 마늘을 처음에 이제 기름에 볶은 뒤에 거기에 콩을 넣고 끓여서 좀 더 풍부한 마늘향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가지 요리 레시피 방금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신유리 푸드테라피스트의 해설도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많은 말들도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서 제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토종콩 판매하는 거 한살림 매장에도 있다는 말씀 박혜영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은재님, 이은선님, 경지수님 이렇게 같이 부엌에서 함께 조리를 해주신 걸 또 보여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박혜영님 계시고요. 혜연님, 냄새 민감한데 콩을 생으로 하는 요리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씀도 주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진 마늘이나 그 향을 잡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같이 넣어서 요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미님 같은데 오일은 들기름이나 참기름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쓰신 거. 네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콩 4가지 오늘 보내드린 거를 이렇게 섞어서 했잖아요. 네. 뭐 한 가지로 하면 뭐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 종류로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커피 같은 걸 먹어도 싱글 오리진이라는 게 있고 블렌딩 같은 걸 막 구분하잖아요. 네. 뭐 차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방금 것도 콩도 뭐 그렇게 하면 뭐 다른가요? 콩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콩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하나하나 달라질 것 같고 또 콩을 어떤 비율로 넣느냐, 저희 아메리카노 블렌딩 할 때도 이렇게 섞잖아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혼합하듯이. 근데 어떤 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키트로 배송된 콩들도 뭐 그렇게 다 고려가 돼서 배송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토종 콩 스프에 쓰인 쌀이 버들미라고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버들미라는 쌀 이것도 하나의 품종이잖아요. 쌀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쌀인가요? 저희가 같이 밀키트에 보내드린 버듬이라는 쌀은 충남 공주 지역의 토종 쌀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요리를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구수하고 누룽지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방금 영상에 나왔던 그 조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신주리 쌤 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대역을 섭외해서 찍은 게 아니라 본인이 나오신 건데 얼굴이 안 나와서 누군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제가 사실 먹었어요. 그날 그 완성품을 먹었는데 견과류 버무리도 먹고요. 뭐 토종 콩스프 다 먹어봤는데 뭐랄까요? 정말 스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금하고 콩맛 그 자체였어요. 물론 뭐 우유에 뭐 고소함 같은 게 있었겠지만 다른 뭐 양념이나 이런 거를 쓴다거나 조미료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정말 콩 본연의 맛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버무리 같은 경우에는 조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조청 맛이 또 나기도 했지만 조청을 먹었을 때는 설탕과는 또 전혀 다른 단맛이었는데
조청하고 설탕, 뭐 조청 대신 설탕 넣어도 되나요 혹시? 조청 대신 설탕을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 맛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청을 만든 그 조청을 막 우리가 다 푹 조여서 만든 그거잖아요. 조청으로 통한 그런 맛과 그리고 그 설탕을 통해서 약간 인공적인 그런 맛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청이 없는 경우에는 설탕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 조청이 더 그런 깊은 맛을 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이런 일을 겪으실까봐 조청까지 키트에 넣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이번에 조청을 한번 써보시고요. 꼭 조청을 평소에 집에서 두고 쓰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청은. 이번 기회에 조청을 하나 이렇게 두시고 다른 요리에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제안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먹고 남은 걸 다시 집에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훈이가 드시고 이거 뭐 콩자반이냐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외모가 그 견과류 버무리는 콩자반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청으로 했고 간장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참 맛있게 드셨고요. 많이 드시라고도 해놓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 레시피로 2개 요리 메뉴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인증샷을 오픈 채팅방이나 지금 이 현장 카메라로 보여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품을 좀 더 드릴 수 있고요. 경품의 내용은 이따가 저희 곧 다음 부에서 퀴즈와 함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요리 코너까지 마쳤는데요. 더 좀 설명해 주실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오늘 뭐 아까 마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보내드린 레시피는 그 재료하고 제일 기본적인 식재료를 이용한 레시피였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맛을 이제 그 각자의 기호도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콩스프 같은 경우에는 뭐 마늘이나 아니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더 추가로 넣으시면 다양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저희 이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또 아주까리 밤콩을 선호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만약에 아주까리 밤콩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고소하고 밤향이 나서 맛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그런 쌀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맛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그런 전체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버들미로 만들어 보시면 아마 좀 구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혜연님 채팅창 에이스 같습니다. 계속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냉장고에 땅콩 조림 두고 밑반찬으로 먹으면 군내가 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 같아요, 혹시? 그런 견과류 군내는 사실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식들이 사실 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만들고 각각 그 견과류에서 분내가 나는 건 어떻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셨으면 되도록이면 음식 빠르실 내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연님 그냥 빨리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 음식이 어떤 본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님, 네, 버무리의 경우 콩을 불리거나 안 불리거나 다 설명해 주셨는데 똑같이 하시면 똑같이 됩니다. 하면 되나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됐는데 불리면 저도 이제 그걸 만들어 봤을 때 그 토종 콩들이 다 껍질이 있죠. 색깔마다도 색깔이 다르고 그런 색깔이 다르고 식감이 다른데 그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껍질이 벗겨지긴 할 텐데 요리는 똑같이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요리는 똑같이 하는 걸로 말씀 주셨고요. 혜연님 또 나왔네요. 올리브오일 대신 파슬리나 바질가루 괜찮을까요? 네, 그 향이 섞여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토종콩 스프를 먹어보고 생각했던 거는 토종콩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양 요리 같은 뭐라 해야 될까? 서양식 요리를 먹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죽을 먹는다거나 그걸로 죽 같은 걸 먹는다거나 쌀도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호박 스프 느낌, 단호박은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꼭 토종 뭐라고 해서 꼭 무슨 한식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역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신 건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옥수수 뭐 스프를 만들어 먹듯이 한국 외국의 스프라고 보시면 되지만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뭐 쌀가루나 콩, 그리고 토종콩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춰서 변형된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어디 브런치 카페에서 병아리콩 샐러드 이런 거 시켜 먹을 때 있듯이 이걸 가지고 토종콩 뭐 샐러드, 선비자비콩 샐러드 이런 걸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말해놓고 보니 꽤 맛있을 것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2부 레시피 영상을 통한 해설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2부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쉬는 시간 별도의 시간 없이 바로 3부로 넘어가려고 해요. Q&A 시간,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 그 다음에 퀴즈 시간, 그 다음에 소감 말하고를 마치는데요. 자, 3부 첫 시간은 Q&A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영상도 보시고 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곧 라이브가 끝나면 빨리 여기 계신 모든 도움 주신 분들과 또 점심 먹을 생각에 다들 배고프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사전에 받은 것부터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채팅창이나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미리 써주시거나 생각하셨다가 있다가 손들고 영상 속에 손들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그 해제해서 말씀 주시라고 할 테니까요. 채팅창 또는 손들기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였어요. 토종콩을 이제 구별을 하고 싶다는 질문이었는데 김정민님, 정민님 여기 계시네요, 정민님. 토종콩 구별법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사실 토종콩과 그런 계량콩은 저희가 외관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특징이 있다면 토종콩은 2세대에서도 계속 생산을 해서 종자를 받아서 다시 심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반면에 이제 개량이 안 돼서 다시 뭐 재생산 다시 기르는 게 어려운 경우에 이게 토종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적으로는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토종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우리가 뭐 한국인, 뭐 미국인을 구별할 때는 그냥 외모를 보고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토종이라는 것이 외모나 이런 거 아니라 이것이 3대에 걸쳐서 우리 땅에서 잘 자라서 정착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 우리 땅에 잘 정착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없냐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들었던 건데 뭐 일본어로 표기된 작물 중에 오크라라는 게 있는데 오크라가 일본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고 토종으로 인정받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토종이라는 게 뭐 꼭 우리 것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우리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땅에서 잘 일정 기간 이상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잘 자랐냐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구별법이라는 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또 채팅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김은주님 혹시 아까 계세요? 아까 뭐 드시는 거 같아서 혹시 말씀을 좀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은주님이 자리를 지금 비우신 것 같네요. 여기 있는데요. 님 드시고 여기. 네네네 잠시만요. 네 지금 드시고 계신 은재님 네 어떠신가요? 저는 양파를 볶다가 마늘이랑 볶다가 그 콩이랑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를 갈았고요. 쌀가루를 조금 넣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먹을 거라서 조금 콩 비린내가 싫을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 달콤한 맛이 나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맛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양파 고구마를 추가하셨다고 하셨네요. 은재님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은주님도 아까 전에 네, 은주님 혹시 드셨나요? 버무리를? 그건 스프를 만드셨네요. 어떠신가요? 버무리랑 콩스프 두 종 다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원래 딱딱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청을 넣어가지고 저는 일반 그런 견과 하루바 같은 느낌으로 딱딱한 느낌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웠고요.
이 스프도 콩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뻑뻑하고 조금 간이 안 돼 있어서 슴슴할 것 같았는데 저는 위에 살짝 올리브유랑 소금을 쳐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은주님, 저는 아직 안 먹고 있지만 설명만으로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지수님, 경지수님 혹시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지금 버무리 만들었어요. 버무리를 만드셨어요? 아, 드셔봤나요 혹시?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셔보시고 또 이따가 한번 소감 있으시면 마지막에 또 여쭙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미님, 진영미님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콩 익히고 있는데 한 반쯤 익은 것 같은데 하나씩 지금 한번 씹어서 맛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오리알 때 푸르덱 보내주신 콩을 난생 처음 봤어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콩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토종 재료들, 이제 토종 밀가루, 뭐 안진뱅이 밀, 요거까지는 먹어봤는데 이 콩들은 이름도 처음 듣고 이제 요리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여서 지금 하나씩 먹어보는데 약간씩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네요. 이게 오리알 때는 되게 작은데도 탱글탱글한 좀 맛이 있고 지금 푸르덱 콩까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무슨 푸릇푸릇한 느낌이 좀 드네요. 좀 다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 네, 영민님 감사합니다. 네, 맛의 묘사까지 해주셨는데요. 뭐 저도 아까 했지만 이런 말 해드렸지만 저도 다 처음 보는 품종들이었고 이런 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신토부리 잘 지키자 같은 게 아니라 무슨 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우리가 커피 원두 어디 희귀한 거 가져오면은 그런 느낌 주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또 드신다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은선님 혹시 은선님 들리시나요?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 아직 쌀가루가 안 익어서 맛은 못 봤어요. 스프를 하고 네, 계시나군요. 콩스프 하고 있어요. 버무리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버무리는 아직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를 혜영님, 네, 혜영님, 그 다음에 은선님, 혜영님 혹시 어떠신가요? 이제 먹방이네요, 이제부터는 거의 다. 네, 지금 버무리는 다 했고 콩스프는 하고 있고요. 버무리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나요? 네네. 네. 담았습니다. 아직 드셔보신 건 아니시죠? 네, 먹었고요. 간식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콩마다 좀 맛이 좀 달랐거나 뭐 그런 네, 느낌이 좀 콩마다 있으세요? 맛도 다 달랐고 그 식감이 다 달라서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식감이 다르다는 것부터 일단 처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 맛보다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해주신 분들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영상도 올라가고 레시피도 드렸으니 한번 따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한번 지나갔는데 계속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채팅창 또는 손들기를 통해서 질의응답, 뭐 레시피에 대한 질의응답도 물론 되지만 아까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 개인에 대한 질의응답, 그다음 음식 독서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책, 사피엔스의 식탁, 마디아기에 대한 질의응답 모두 다 토종콩에 대한 질의응답도 다 가능하니까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질의응답을 해놓고도 실시간으로 참여를 아직 하지 않고 이렇게 참관만 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도 어떤 소감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따가 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되니까 하시기 전에 마음이라든가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신유리 테라피스트 말씀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계실까요? 참가를 지금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세연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세연님 혹시 지금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 않으시지만
한번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리양님도 채팅창으로 의견 주셨고요. 네. 일단 세연님, 네. 그 콩 요리를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렇게 버무리나 스프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 스프나 볶음 요리 말고도 이제 콩을 찌개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서양 요리 파스타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네, 세연님 질문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또 이제 샐러드로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할 때 콩을 하는 게 많이 익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브 컬러 빈스 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다양한 콩을 이용한 샐러드 요리가 있어요. 저희 뭐 마카로니 샐러드나 뭐 그런 샐러드 하듯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상추 같은 샐러드 외에도 그런 뭐 마카로니 뭐 그런 샐러드들이 있잖아요. 콘 샐러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콩을 이용한 콩 샐러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콩을 이용해서 콩잼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콩을 이용해서 한국 음식이랑 뭐 콩을 갈아서 전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방대한 레시피 경우의 수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또 질문이 왔는데요. 어린이 요리 교육 하신다고 했는데 유달리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콩을 쉽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 있으면 팁 하나 알려달라는 질문이 왔네요. 그 식습관 교육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음식이랑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랑 약간 놀이 활동을 먼저 해서 익숙해지게 한 뒤에 그리고 이제 콩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요리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접근해서 아이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혜영님 우유 대신 두유 쓸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우유는 비건이신 분이 있다면 우유는 또 안 드실 수 있어서 두유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제안해 주셨네요. 자, 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조리를 참여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계신 분 중에 제가 한번 소감 여쭙고 싶은데 아까 거의 1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같은 자세로 아주 바른 자세로 이렇게 듣고 계셔주시는 차지민님, 지민님 안녕하세요. 네, 차지민님 어떻게 이렇게 보셨나요 오늘? 말은 하고 계신 거죠? 음소거는 풀렸는데 마치 마스크가 음소거 효과를 주는 것처럼 말이 안 들립니다 지금. 일단 음소거는 풀렸는데 안 들려서요. 혹시라도 채팅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어떨까? 아쉽네. 일단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순간적으로 모르겠어서 저도. 지민님의 그 기계가 혹시 좀 음성 인식이 조금 안 되는 건지, 혹은 저희가 연결이 좀 잘 안 됐는지 지금 말이 안 들려서요. 이어폰 같은 거가 있으시면 이어폰을 한번 끼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어폰을 끼는 순간 음성 인식하는 활성화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들립니다. 현재. 예, 안 들려서 너무 아쉽네. 어떡하지 이거? 노트북으로 해야 하는데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리는데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코너를 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채팅으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 보면 또 읽어서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의응답이 많은데 몇 개만 더 뭐 받아보거나 사전에 받은 거 그냥 한번 여기서 공유를 함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 중 어떤 질문 한번 직접 한번 신희 선생님 참 많아서 그런데 하나 골라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현정아 님이 질문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고기 반찬이 없이는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뭐 채식으로 맛있게 음식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콩으로 요리를 한 뒤에 그리고 뭐 콩을 맛보게 해준 뒤에 콩으로 같이 요리 활동까지 하면 좀 음식이랑 좀 음식이랑 친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저도 아이랑 그렇게 음식이랑 친해졌었는데요. 근데 이게 활동을 해도 사실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긴 한데 이게 저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몸이 반사적으로 자기가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안 먹는 경우에 뭐 알레르기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좀 본능적으로도 아마 안 먹는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계별로 아이가 음식하고 친해질 수 있게는 해주시되 너무 안 먹으려고 하면 또 성인이 돼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정아님께서 하신 질문이요. 사전 질문이었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푸드 테라피스트로서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김은재님이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사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침을 먹는 걸로 인해서 뭐 학습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아서 아침을 먹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 이론과 실제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김은재님은 그런 이론이 있지만 김은재님 본인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꼭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신 경우에 무조건 먹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아침을 먹는 게 뭐 머리도 맑게 해주고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또 그게 현실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 안 먹고 있는데 꽤 정당한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계속 뭐 하시다가 이렇게 어떤 단계에 이르시면 인증샷 같은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밀키트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현량님 아쉽네요. 네, 아쉽지만 다양한 콩 종류 알게 돼서 기쁘다고 하셨고 꼭 사후에라도 저희 영상 올라가는 거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쌀가루가 다 익어서 드셔보셨다고 은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함이 엄청 진하고 중간중간 콩이 약간 씹혀 식감도 좋다는 감상 주셨네요. 식후감을 주셨네요. 식후감. 그 다음에 차지민님 아까 전에 소감 여쭸는데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콩에 대해 잘 몰랐고 활용도 보통 콩밥 등밖에 잘 모르셨다가 버무리나 수프,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법과 활용법 알게 돼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실시간으로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아쉽지만 꼭 끝나고 만들어 보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자, 우수미님. 그 다음에 버무리나 콩스프 함께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질문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페어링이에요. 페어링. 버무리나 콩스프랑 같이 먹기 좋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양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단백질 흡수를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재료를 같이 먹는 게 네,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콩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콩 요리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스프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메인 디쉬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스 요리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으면
토종콩이나 아니 꼭 토종콩은 아니지만 그 빵을 같이 찍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쿠킹 스튜디오에서 같이 진행된 자리인데 이렇게라도 꼭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시간이 좀 이제 지나고 있어서 한번 퀴즈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거나 소감을 나누면 끝날 것 같은데 퀴즈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희 퀴즈 쇼를 준비했으니까요.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쇼는 아닐 수 있지만 퀴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질문은 또 계속 생각해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일단 퀴즈를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채팅창에 그 채팅을 함으로써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착순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답을 정답 맞추는 사람들은. 잠깐만요. 저희가 채팅창을 못 보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 화면이. 자, 화면이 보이시면 일단 잠깐만요. 자, 이 화면인데요. 다음 중 선비잡이 콩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정답을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먼저 써주신 분 위주로 선착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소신껏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몇 번 썼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봐주세요. 번호는 따로 안 써있는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번 또는 3번이라고 많이 답을 주시네요. 2, 4번은 적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번, 3번.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쓰면 끝이에요. 저희 뭐 학창 시절 때처럼 고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고치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어차피. 자, 1번 또는 3번인데, 자, 신유리 선생님, 정답을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3번, 아니, 3번이네. 1번부터. 1번은 뭔가요? 네, 1번은 저희 정답이고요. 아, 1번이, 네. 선비잡이 콩.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3번, 혹시 마음속으로 1번과 3번 고민하다가 고쳐서 3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번이 정답이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2번은 뭐? 2번은 푸르테콩, 2번이 푸르테콩, 3번이 오리알때, 4번이 배틀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퀴즈 나갔고요. 지금 정답자 1번이라고 말해주신 분들은 지금 채팅에 기록이 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경품을 맞춰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2-3개씩 중복해서 좀 드리기는 조금 다른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퀴즈를 혹시 맞추시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경품이 2-3개, 4개 막 중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아까 오늘 푸드 테라피스트 뭐 하는 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신유리 선생님 직접 내신 문제고요. 자, 잠깐만요. 네. 자, 좀 힌트를 낼 수도 있는데, 자, 힌트를 낼 수도 있는데, 뭘까요? 신유리 선생님, 영국에서도 뭐 하시고, 미국에서도 뭐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의미가 있었나요, 경험이? 이제 제가 음식의 영양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려면 영어 원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게 영어로 된 논문 자료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이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이나 미국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자, 이 정도면 힌트가 된 것 같아요. 답변이 이렇게 갑자기 쏟아졌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힌트를 너무 시찰도 드려가지고.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운동입니다. 네, 정답 2번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슬로푸드 운동 이런 게 아니라 네, 엑서사이즈. 네, 무브먼트가 아니고 진짜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푸드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건 영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확 드네요. 네. 이거를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자, 방금 아까 초반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신유리 푸드 테라피스트 오늘 모셨는데요. 음식 독서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2011년에 어떤 책과의 만남
그 책이 그리고 어떤 운동과의 그 연관이 있는 책이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음식 독서를 하게 됐는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1번 슬로푸드, 2번 패스트푸드, 3번 제로 웨이스트, 4번 푸드뱅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는 되게 이질적이네요. 저 중에. 지금 정답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문제를 안 끊으니까 채팅창에서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지 조금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1번 슬로푸드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슬로푸드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유로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슬로푸드 운동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다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네요. 네. 다른 2, 3, 4번은 오늘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다른 키워드니까요. 만약에 찍으셨다면 잘못 들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주관식인데요. 어떤 말인지 아까 기억나세요? 사라질 위기에, 소멸 위기에 처한 식재료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 다이닝을 하면서 구현해보는 목록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뭐였죠? 지금 답이 나오고 있네요. 한 명이 말하면 뭔가 다 말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노아의 방주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실상 다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맛의 방주입니다. 네, 맛의 방주 정답이고요. 맛의 방주도 오늘 기억하셨다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100여 가지, 정확히 100가지인가? 100가지, 정확히 101가지도 아니고 100가지의 그 맛의 방주 품목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저희 1번이 뭐였다고 했죠? 아까 푸른 콩장. 맞아요. 그거였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검색을 해서 맛의 방주를 검색하셔서 그 인터넷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이걸 주관하는 기관도 나오고 하니까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실 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여기까지 준비됐고요. 자, 오늘 경품을 좀 소개를 못한 것 같은데 실제 경품들이 뭐였는지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 경품이 뭐가 갈지는 조금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보내드린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일단 신윤희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한 경품들이 조금 여기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3가지 어떤 거 경품인가요? 우선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텀블러. 네, 텀블러 하나 경품 있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네, 뭐 음식 독서라고 해서 그런가요? 역시 다시 한번 음식 독서 책이 나왔네요. 네,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불편해도 알아야 할 채식주의 두 얼굴이란 부제가 붙은 책인데 이걸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는 고창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로 만든 식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신유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선물 요 3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있죠. 저희 맛있는 북클럽에서 이렇게 계속 드려왔던 선물들인데 리스트가 뭐 인덕션, 가스레인지 겸용 팬, 그 다음에 음식독서학교 북마크와 그러니까 인덕션이 아니고 인덕션 가스레인지 겸용 팬이에요. 인덕션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음식독서학교 북마크, 독서니까 북마크 참 의미가 있고요. 달수저, 음식이니까 달수저.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음식독서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슬로 매거진, 달팽이, 슬로푸드, 뭐 맛의 방주 다 연결되는데 거기에 매거진이 있어요. 슬로 매거진 달팽이라는 매거진 지난 과월호 12세트를 1년치죠. 1년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1개 혹은 2개 아까 전에 인증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4개씩 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팅창에 남은 기록을 받다가 이렇게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경품까지 다 나눠드렸고
당첨자는 또 오픈 채팅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소감을 좀 여쭙고 또 마지막으로 신유리 선생님까지 소감 여쭈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소감 한번 지금 뭐죠? 오케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도 되고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저희와 소통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참여해 보시니 어떠셨나요? 아까 제가 사실 좀 중간에 이 비슷한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신 분도 계셔서 있지만 지금 채팅창 저기 갤러리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한 분 손을 들고 참여 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거 많이 진행해 봤는데 이런 거 이제 자 한번 찝어서 아이고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져서 얼른 주문해야겠어요 라고 김은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큐레이션,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이죠. 제안을 하는 일도 음식독서학교 일이니까 저희 음식독서학교가 제안하는 책들 위주로 먼저 한번 보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한 번도 카메라는 켜셨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수민님 혹시 오늘 참여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하신 거나 느끼신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사실 토종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고, 콩을 이용한 요리도 사실 많이 들어본 것도 없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저는 현재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그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많은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영양과 전공하고 계신 대학생이신가요, 현재? 네, 대학생입니다. 그럼 오늘 뭐 참 너무 잘 됐네요, 진짜. 여기 식품영양 전공하신 네, 많이 유익한 선배님도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사피엔스 시타 쓰신 그 선생님도 식품영양 전공하신 분이니까 이렇게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지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책을 좀 많이 주문하고 싶으시다는 은재님 말씀 보고 지금 제가 또 생각이 났는데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북클럽 검색하시거나 하시면은 음식 독서 전시회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아까 큐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진짜 큐레이팅된 책들이 전시되고 있으니까요. 북피타이저라는 기획인데 거기서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참 많은데요. 그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나열을 못 해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맛있는 북클럽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유민주님 소감을 채팅으로 주셨는데 생각보다 콩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익했고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새로운 직업도 알게 돼서 좋으셨다고 아직 요리를 다 해보지 못했지만 끝난 후에 완성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경지수님, 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재료였는데 콩을 이용한 요리를 하면서 콩의 특유의 고소한 맛 느끼셨고 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해보고 싶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전에 뭐 안내를 많이 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에 한번 그냥 링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북피타이저, 뭐 음식 독서, 활동 프로그램 등등 전반적으로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선님 주셨네요. 의견 콩만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콩을 하나하나 먹어볼 수 있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재료에 대한 이해에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조미료, 향신료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할 것 같은 공립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두 분만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게 됐고 시간이 이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신유리 선생님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얼굴을 직접 보고 수업을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약간은 아쉽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같이 콩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종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같이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같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낯선 경험해 본 적 없는 시대에 사느라 다들 참 고생이 많으세요. 시청자, 참가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그 방식, 요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이로써 저희 2020 서울 먹거리 문화 축제 중 하나의 코너였던 맛있는 북클럽의 하나의 코너였던 맛있는 북의 국 마치면서요. 총 5번에 걸친 라이브 모두 마지막 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참가해주신 순지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질 화면에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정보들 조금 정리해서 올려지는 화면이 나오고요. 오픈 채팅방에도 그 정보가 다시 올라갈 테니 조금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즐겨찾기나 저장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